우리가 상식 뭐 아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일이 있다는 자, 요거 나중에 또 많이 설명드릴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현상만 본 거고요. 배가 우리가 항해에 들어올 때 빨간 등대가 있고 흰 등대가 있어요. 빨간색의 의미, 흰색의 의미를 아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네. 예, 삼천장이라는 얘기는 한 곳에 많다.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다 방을 다 별도로 나눠놨죠. 예, 봄에 갔고 월정교 갔는 거 어디 갔는 거 다 이렇게 장소별로 날짜별로 다 나눠 놓잖아요. 이렇게 놓으면은 내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한 군데 많으면은 만약에 삼천장이라는 장소 안에서 내가 5년 전에 제주도 갔는 사진을 찾아려면 어떻게 쉽게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죠. 안 찾아지면 결국 내가 안 보게 되죠. 안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안 보니까. 제주도 가면. 예?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면. 그렇죠. 제주도 거는 제주도 방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본인 사진을 독사진은 저는 보시면은 이렇게 김상수다 하면은 제 독사진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제 프로필이다 그러면은 뭐 찾으려고 하는 저도 막 헷갈리네. 내려갔어요? 예. 아니 프로필이라고. 빨간 사진 프로필 들어있던데. 위에 올라갔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성함 뒤에 프로필을 적어놔요. 아, 얘네. 김상수 프로필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와. 독사진을 쭉 이렇게 많이 찍어놨어요. 프로필.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사진에 여기를 내가 요 사진을 가오겠다. 요런 거 만들 때 요걸 가오겠다. 자유자재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수업을 여러 번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자, 본인 사진 하나씩 가져오세요. 계속 사진 찾다가 시간 다 허비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또 위에 한 개 골라갖고 가져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집에 가서 하시오 하면 집에 가서도 막 또 찾기가 싫어. 몇 분 찾다 보면은 본인이 안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이 또 뭐 있을까요? 쉽게 찾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소리.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주도 가서 300장을 찍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눈 까만 거 빼고 사람 옆에 팔 들어온 거 빼고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멋진 사진만 딱 남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수업이 사진 말고 영상 수업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영상을 만들겠다 이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사진을 가져와서 만들까요? 그래요. 전부 다 본인 사진이죠. 그럼 본인이 여행 갔는 사진을 가져오세요. 어디 걸 가져오세요 하면은 구분을 안 돼가 있으면은 사진을 가져오는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갔다 하면은 100장을 찍었으면은 그날 저녁이나 바로 방을 만들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또 한 며칠 있다 또 보죠. 보다가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또 지우고 하면은 한 일주일만 쳐다보면은 진짜 남는 거는 멋진 것만 남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이 갤러리 앨범 정리하는 거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SD 카드 들어있는 건 아무 상관없죠? 카드는 별도의 저장 공간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네. 동그라미 두 개, 세 개. 동그라미 2개, 3개? 뭐가 삐게 요거요. 요거는 저는 이제 방 이름을 할 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내가 방 이름을 우리가 아까 순서가 숫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글 우리가 종류가 숫자, 한글, 영어 이렇잖아요. 아까 일본어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앞에 갖다 놓고 싶다 하면은 방 이름 앞에다가 제가 제로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숫자 중에서는 제일 빠른 게 뭐예요? 0이잖아요. 0이죠. 저는 또 내려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0 다음에는 뭐예요? 1, 2, 2도 똑같은 2가 있고 또 3 이렇죠. 제 나름대로 앞에 올려놓고 싶은 거에는 빵빵을 넣어놨다. 빵빵도 한 개도 넣어보고 두 개도 넣어보고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앞에 있겠죠. 만약에 김상수 프로필 사진이라면 김자면은 저 밑에 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그걸 기억이라서 앞에 왔을 것 같아. 그렇죠. 김인데도 좀 앞이지만은 그래도 더 앞에 가다 놓으려면은 영영을 붙여 놓는다는 얘기죠. 네. 영영을 붙여 나가고 이렇게 앞쪽에 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금방 찾기 위해서 숫자 방 앞에다가 이렇게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다 순서보다도 예, 아라비아가 더 예, 앞이니까. 0, 2, 3, 4. 자기가 원하는 걸 설정한 거. 예, 그렇죠. 음. 예, 그래서 방 이름을 만들어 보시면은 본인이 자꾸 어떤 그 원칙, 루틴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원칙이 자꾸 본인이 나는 요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저는 이런 거는 이렇게 돼가 있고요. 또 만약에 다른 것들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경우는 손녀에 대한 사진은 날짜를 앞에 먼저 넣어놨죠. 애기들이니까 날짜별로 성장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날짜별로 해놓은 거고요. 어떤 장소는 나들이 같은 경우는 장소를 먼저 앞에다가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똑같은 경주라도 내가 본문이라도 몇 분을 갔느냐 이렇게 남목지산도 순서대로 장소별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런 거는 나중에 방 만들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정이라고 합니다. 포토샵 들어보셨죠? 예. 자, 우리가 이런 사진을 우리가 보통 보면 되게 시커멓죠? 어둡죠? 어두운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색깔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앱이 있어요. 사진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약간 어둡게 찍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진을 잘못 찍었다 하지 마시고 색깔을 내가 다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보정하는 기능을 아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인기가 있는 게 이거 사진이죠. 사진을 가지고도 동영상처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언론 보면 동영상이죠. 내가 동영상 찍은 것처럼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예요? 사람이 앞바다에 서가 있어요. 그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도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방향을 이거는 좀 이렇게 돌아서 가지만은 내가 원하는 화살 진행 방향 움직이는 방향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모션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그냥 사진이잖아요. 사진에 글을 써죠. 새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새가 움직이니까 꽃잎이 떨어지잖아요. 요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거의 이미지라는 요런 또 앱이 있는데 요 앱이나 조금 전에 했던 요 앱이나 두 개가 다 뭐 대부분 사진 꾸미기 앱들은 무료와 유료가 이렇게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나는 요게 진짜 내가 진짜 돈 주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또 유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뭐 사진 꾸미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7번 만에 어디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사진 찍는데 별로 소질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는 또 사이트도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 또 멋진 사진들 엄청 많습니다. 작가분들 찍어놓은 사진들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글도 쓰고 동영상 만들 때 활용도 하시고 여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요번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뭐 내용 혹시나 별로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답변이 많은데 어. 그런 정보를 안 해놔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진짜 다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사진을 그걸 왜 찍었냐고 하시는 분부터 해서 선생님같이 찍고 나서 금방 또 지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맞습니다. 거기다 놔두면은 그게 이게 기계니까 너무 많아져 갖고 나중에 사용 못할까봐 겁나서 지금 네, 맞습니다. 저장 공간 제가 이제 지금 올해 6년 차인데 저장 공간을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저장 공간이 다 부족해갖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검사는 안 해봤지만은 대부분 저장 공간은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보통 이거- 기본이 128기가예요.
그러면 그게 몇 장 정도 사진 되는? 1기가 같으면은 보통 우리가 사진이 1기가가 한 300장에서 350장이 찍힙니다. 근데 동영상이 많아요. 동영상이 많으면은 안 되죠. 동영상 하나가 보통 사진 한 2, 30장을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 공간에 걱정이 동영상은 되시면은 연결될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 공간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상이 얼마나 길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뭔가요? 보통 몇 동영상. 카톡이에요. 카톡에 하루에 어떻게 오세요? 저도 지금 카톡 한번 보세요. 지금 57개 와가 있잖아요. 그죠? 이 터치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수업시에 오죠. 많은 내용이 오면은 매일매일 저녁에 선생님들이 카톡에 쓸데없는 거 오는 거 있잖아요. 눈팅만 하고 빨리 없애는 거는 바로바로 치워대. 카톡에 걸 내가 그냥 사놓고 하면 얼마 안 가서 꽉 차버립니다. 맨날 지우 귀찮아. 그래서 카톡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진에 대해서만 주로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선생님들이 어디에 저장 공간이 내 저장 공간 스마트폰에는 어떤 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응? 지방이 많은지 근육질이 많은지 이런 거 해보듯이 해보면은 1순위가 아마 카톡일 거예요. 내 스마트폰에서 어떤 앱이 가장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해보면은 카톡이에요. 카톡. 지금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당기면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걸 갖다가 홈 버튼이라고 합니다. 복판에 있는 버튼, 홈 버튼 아시죠? 네. 홈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스마트폰을 여 면에서 밑으로 한번 쭉 손가락으로 한번 끌고 보세요. 끌고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나요? 네. 안 나오신 분은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요 톱니바퀴 보이시죠? 예, 요거 터치. 그럼 설정이라고 나오죠? 예, 설정인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옵니다. 나오나요? 예, 요거 터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오른쪽 앱 목록 오른쪽에 보면 여기 보일 겁니다. 요거 보이세요? 요거 또는 전 3개인데 일단 여기 보이시는 분은 요걸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터치 하시면은 정렬이라고 나옵니다. 정렬 나와요? 정렬인데 아까 전에는 우리가 갤러리에서도 정렬을 했죠. 그때는 무슨 순서를 했습니까? 이름 순서인데 이번에는 크기 순서대로 한다. 앱이 어떤 게 큰 거냐 한번 크기 순서로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크기를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은 당연히 제일 위에 뭐가 올라오나요? 카톡이죠. 내 스마트폰이 카톡이 제일 카톡이라는 앱 하나가 저도 보세요. 카톡이잖아요. 카톡이 얼마를 차지하나요? 51기가요. 51기가. 저는 카톡이 나는 기네마스터 처음 해요. 근데 기네마스터 올리는 거 그거는 예장하더라도 저장해도 되지 않나? 그걸로 보내고 그걸로 보내놓으면 다른 거 유튜브에 올렸고 유튜브에 올려놨고 애플리케이션까지.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러면 나눠봐야 그 안에 참고하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예장하고 필요한 것만 복사해 쓰게끔 그게 잘 만들어 놓은 거만 놔두고 그게 이제 이 저장을 많이 차지하니까 일단은 우선은 괜찮아. 내 지금 200개, 300개 지금 저장돼 있어도 한개 그래 아직. 나도 그 나중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면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카톡을 쓰신다면 카톡이 제일 클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카톡이 많은 저도 보면은 내 사용의 25%가 카톡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시스템 앱 표시는 뭘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가요? 시스템 앱 표시가 그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렬만 하시라는 거 크기만 해가지고 지금 제가 크기 순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 와요. 자 아셨죠? 네, 이 정도로
카톡하고 제일 많은 게 카톡하고 사진하고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카톡에 있는 동영상 쓸데없는 거 날라오죠. 노래 한국에 사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빨리빨리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주말에 어디 가서 관광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시면은 빨리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눈 감았는 사진, 뭐 팔다리 남이 들어온 사진 지우는 걸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그 한마디로 내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요. 아, 요게 이제 순서대로 많이 사용하는 거네. 자, 나중에 또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고 하면은 기계가 그런 정보 열고 닫고 할 때 생기는 파일을 우리가 캐시 파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찌꺼기, 일종의 찌꺼기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막 사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찌꺼기 파일을 또 다 버려야 내가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아니, 폰에서 쓰레기가 찾는데 지우세요 하고 손절이 막 나올 때 누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건 안 누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근데 가끔씩 그건 광고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돌아갈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카메라를 열고 사진을 찍으면은 샷터만 누르죠. 이거는 우리가 자동 카메라라고 하는데 실제 사진을 찍을 때는 우리가 초점과 노출과 구도 이런 세 가지를 좀 잘 내용을 알고 찍으시면은 좀 더 사진을 멋지게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사진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어떤 것들이 좀 틀리세요? 지금 우리가 찍는 건 앞뒤가 거의 같은 네. 그게 되는 거. 이거는 지금 찍은 건 앞에는 선명하고 예, 뒤에는 맞습니다. 뒤에 화면이 흐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지금 그냥 이렇게 찍으면은 내가 뭘 찍고자 하는, 물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풍경을 다 선명하게 찍을 때는 그냥 찍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 하면 찍고자 하는 사람이 뭐를 찍고자 했는 것을 찍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피사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내가 만약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찍고 싶다 하면은 그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주인공,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이 뭐예요? 예미잖아요. 예미 네가 주인공이야라고 하고 터치를 한다고.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이 카메라로서 찍을 때 우리는 요 흰색 요 샷다만 눌렸잖아요. 이제는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화면에다가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생기는지. 이렇게 저는 선생님을 이렇게 윤태영 선생님을 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네모가 생겨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 생겼다가 좀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자동 초점, 이제 지금까지는 자동 초점인데 수동으로 한번 터치하는 걸 갖다 수동 초점을 말해. 요거는 내가 여기서 선생님이 주인공이라고 터치를 하면은 내 카메라에서부터 선생님까지 거리가 맞아진 거예요. 거리가 맞아지면서 또 무슨 정보? 빛 정보. 선생님이 선명하게 나오게끔 빛 정보도 맞춰진 거예요. 한 가지 남은 건 뭐냐? 구도만 남았어요.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초점도 있고 노출도 있고 구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사라지거든요. 사라지고 없죠.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선생님을 갖다가 길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잠금이 자물쇠로 딱 잠금이 돼버리죠. 초점하고 빛 정보가 딱 잠궈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도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도 그 정보는 내가 찍을 때까지 계속 기계가 가지고 있다. 카메라가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태영 선생님 찍고 나서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 카메라 갤러리 가서 보면은 눈을 감으셨네. 선명하게 나온다는 얘기다. 초점이. 그게 아까 지금 말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렇게. 네가 주인공이라고 터치하고 찍으면은
주인공이 선명하고 나머지가 좀 흐릿하게 나온다. 흐릿하게는 이걸 이제 우리 뭐 일반적으로 엑스트라다 배경은 이게 흐릿하게 나와야 주인공이 더 돋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한번 우리 찍어 보세요. 그렇게 나오는지. 뭐 다른 물건을 찍으셔도 돼요. 꼭 굳이 사람을 안 찍으셔도 되죠. 예. 앞사람 뭐 뒤통수를 한번 찍어보시도 돼요. 베스트 샷이 자꾸 나오는데 나는 예, 베스트 샷도 요즘 새로 생긴 예, 베스트 샷 나올 때 찍으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맨날 그것만 찍어요. 예,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사진 아닙니까? 예, 최고의 사진이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장급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찍으시라 하는 게 일단 이거는 기본적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카톡으로 찍어 보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카톡으로 사진이 날라오면은 내가 카톡으로 받았다. 공유할 다음에 누가 날라오면 어떻게 저장도 하지만은 손가락으로 잘 찍었나 못찍었나 찍 벌리 보잖아요. 이거 왜 해요? 내 얼굴을 이렇게 크게 해보잖아요. 해보는 게 이유가 뭐예요?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보는 거잖아요. 상대편이 잘 찍었나 못 찍었나 보는 거잖아요. 못 찍으면 또 욕하잖아요. 사진도 이래밖에 뭐지 왜 흔들리게 찍었냐 뭐 찍었냐.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찍은 걸 받아보면은 사진이 좀 퍼지게 나올 때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뭔가 사진이 이렇게 좀 흐릿하게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핀트 안 맞다 핀트 안 맞다 이런 소리 초점 안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편이 찍을 때 잘못 흔들려서 찍었거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보낼 때 원본으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카톡에 사진을 내가 원본을 보낸다 일반 사진으로 보낸다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죠. 수업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카톡에 내가 사진을 보낸다. 일반 화질로 보내느냐 원문으로 보내느냐. 나는 뭘로 받고 싶으세요? 선생님 만약 친구가 당연히 원본 받고 싶죠. 근데 나는 원본 안 주면서 받는 사람 원본 받고 싶어 한다. 그죠? 우리가 카톡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꼭 고쳐 놓으세요. 이제 봄 되면 우리 사진 찍으러 많이 가죠. 많이 찍죠. 그럼 내가 찍어서 상대편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원본으로 가능하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좋은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을 때도 내가 좋은 걸 주면서 좋은 걸 원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사진을 하니까 보내는 것부터. 제가 통로사 장경각에 가서 어떤 작가분을 면허라고 이렇게 갔는데 모델을 요청을 받았어요. 면허를 보고 요 좀 모델 좀 써주세요. 찍고 나서 부산 사람인데 나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받았는데 사진을 받아 보니까 원본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시 또 원본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아니 어떻게 보내는 게 원본이고 어떻게 보내는 게 일반화죠 이래 하더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가 다시 또 원본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카톡 열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친한 나하고 어떻게 놀러 자주 가시는 분 내 사진을 찍어 주실 분한테 쌤들이 꼭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원본에 카톡에 들어가서 설정이 있죠. 네,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고 전체 설정 보이시죠? 전체 설정.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채팅이라고 보이세요? 네, 채팅. 채팅의 중간쯤 가보면은 미디어 관리라고 나오죠? 미디어 관리 나오나요? 사진 화질 나왔어요? 너무 내려. 사진 화질. 사진 화질 있죠? 네, 그걸 지금 사진 화질을 터치해 보세요. 여기. 네, 여기 원본 나와 있네. 사진 화질 있잖아. 미디어 관리. 예.
예, 그 터치해 보세요. 사진 화질이 지금 일반 화질로 돼 있잖아요. 예, 요걸 터치하시라고요. 터치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용량이냐 일반 화질이냐 원본이냐고 돼 있죠. 요걸 원본으로 하시라고요. 원본. 지금 일반 화질로 돼 있는 분은 지금까지 내가 사진을 찍어 상대편한테 다 일반 화질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론 보면은 일반 화질이 좋으냐 원본이 좋으냐 잘 표는 안 나요. 확대해오기 전에는 몰라.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가지는 해결됐죠. 이제부터 내가 잘 찍는 것밖에 없어요. 동영상도 있네. 예, 동영상도 고화질로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화질하고 왜 그러면 귀찮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왜? 처음부터 그러면 원본 화질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용량이에요, 용량. 지금은 우리가 다 용량을 큰 거 쓰지만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 64기가, 32기가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원본 다 보내면은 몇 장 안 받아보면 내가 금방 올라가죠. 예, 그래서 저는 걸 해놨고요. 또 내가 원본 보낼 때와 일반 화질 보낼 때 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치 정보, 날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찍었다 하는 거. 근데 원본으로 보내면 그 위치 정보가 다 날아가요. 그런데 일반 화질로 보내면 위치 정보가 안 가요. 만약에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멋진 걸 찍었어요. 누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려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알려주기 싫을 때 내 찍은 위치를 안 알리고 싶을 때는 일반 화질로 보내시면 돼. 물론 또 그것도 방법이 원본으로 보내면서 내가 위치 정보를 안 보내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위치 정보를 빼고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원본을 보내주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게 받고 싶으니까 내가 받는 거를 원본으로 받고 싶으니까 주는 것부터도 원본으로 하시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진을 확대해 보면 훨씬 더 얼굴이 나는데 우리 확대 싹 해보면요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찍으실 때 첫째 선명하게 찍고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은 것 같아요? 꽃이죠? 자,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은 것 같아요? 그게 찍는 사람이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선명하게 나와야 돼. 다른 거는 선명하게 나오든가 말든가. 그렇죠? 네. 요럴 때는 이거고. 요거 똑같은 식탁이잖아요. 그냥 찍은 게 아니고 뭐야? 터치를 여기 한번 하니까 사진이 틀리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놓고 찍잖아요. 앞으로 찍으실 때 지금까지는 터치 안 하고 그냥 샷다만 눌렸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선명하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진을 원하세요? 얼굴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럼 네가 주인공이 하고 나오니까 다른 데는 조금 흐리게 나오기도 하고 뭐 어둡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여기가 잘 나와야 되잖아. 전체적인 색상도 보면은 어디에 터치했느냐에 따라가 색깔도 다 다르죠. 여기에 터치했을 때는 여기 뭐예요? 아, 이걸 가장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선명하고 다른 데는 너무 밝아지죠. 어두운 것이 밝게 나오니까 이건 더 밝아지 버리는 거고 여기에 터치가 이건 좀 더 어두워지는 거고 네가 주인공이 하니까 가장 적절하게 나온다. 그래서 항상 찍을 때는 얼굴을 터치해라. 얼굴을 터치해서 찍으면은 사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가 있다 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개 중에서도 이제 한 개를 터치했잖아요. 건너뛰고요. 여기 보면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내가 앱을 찾을 때는 더보기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더보기 보이세요? 아니면은 점 3개 눌러서 상단에 검색을 더보기 있어요? 하시든 더보기를 이렇게 해서 하려면 한번 내가 보내보세요. 항상 어디에 딱 앱을 학습 앱을 어디 방 한 군데다가 딱 집어넣어놓든 더보기 해가 그렇게 보시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나요? 자, 캘리랑 터치하시면 어떻게 나 이렇게 나오죠. 삼사가 자, 우리가 내 사진에 글을 쓸 거예요.
지금 우리 다운받은 사진이 다 내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사진에 글을 쓸 겁니다. 터치. 열어서 그러면 내 사진을 방금 다운받은 거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진 있죠. 예, 눈이 내리지 않는 사진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눈이 내리지 들어있는 않는 이 사진. 목차가 나온다고요. 맞죠? 자, 이렇게 자, 목차의 의미를 선생님들이 또 아셔야 돼요. 터치했어요. 목차가 그럼 우리가 우측 상단에 노래 체크를 한 곡, 하면 노래 내가 10곡이 요런 들어간다 사진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은 나를 원본으로 돼가 있어. 어떻게 하세요? 그죠? 아, 내가 그럼 나는 찍 땡기잖아요. 할 거야. 찍 땡기면 일대일로 할 중간에 거야. 마음대로 딱 이거 시작점에 선택을 가요, 할수 안 있겠죠? 안 지금은 가잖아요. 그냥 원본으로 하겠다. 뭐냐면 오른쪽 상단에 네개 체크하시면 중에서 돼요. 파란색으로 된 시간 그럼 보이시죠? 뭐가 나옵니까? 요거를 터치하면 그 네? 시작점으로 착 찾아간다. 그렇죠. 글을 입력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여기다가 터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안 흰색 되시는 부분에 분들 터치하시면은 보시는 분은 자판이 이해 안 나오죠. 되시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캔바에 펜사스 카드 카드에다가 만들기를 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데 말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21을 딱 터치하시면 그 시작점으로 딱 찾아간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터치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 더보기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제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기도자 이제 해가지고 제가 뭐를 누르를 할 때는 눌려야 그게 나오는데 안 눌려놓고 어떻게 하세요? 글자를 입력하면 우리가 해야 될 항상 있죠. 눌려라 할 때는 눌리세요. 뭡니까? 크기, 색상, 글자 모양이잖아요. 그 메뉴가 아래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요 메뉴를 가지고 내가 글자를 모양, 크기 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이제 폰 종류에 따라서 와이파이 종류, 와이파이에 따라서 선생님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여기가 더벅이 껴 있네.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이게 더벅이 기계는 나도 그래 더벅이 진짜 연결됐잖아요. 그렇게 나도 잘 진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보기 그러면 1, 2, 3, 4가 나오죠. 그럼 지금은 내가 만약 요걸 듣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더보기를 딱 누르면 이게 나오죠. 요걸 딱 누르면 요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걸 누르면 요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집에 와서 실제 한번 틀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고 어쨌든 하셨어요? 제 거 열어서 글만 넣는 거는 녹음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면은 뭐 끝나는 제가 올리는 거예요. 영상이 항상 위에 뜬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장하는 거는 뭡니까? 미리 상단에 또는 다른 체크표죠? 영상, 다른 네, 수업의 체크하면 내용을 내가 저장되는 거예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꼭 터치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면 돼. 사진 말고. 만약에 아까 선생님 같은 그럼 갤러리가 경우 메모하는 보면은 거에 이렇게 대해서 저장이 돼 있겠죠? 김상수 이렇게. 무슨 메모 이렇게 검색하면 메모에 관련된 그러니까 수업 갤러리 영상이 저장된 거 올라온단 한번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몇 가지나 돼가지고 선생님. 저도 뭐 아까 230 몇 개라고 돼 있잖아요. 충분히 다 들어있죠. 1년 동안 한 거 다 들어있으니까. 자, 이제 요 수업 들어갈게요. 사진에 대해서. 자, 오늘 한 것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또 카메라 한번 열어보세요. 카메라. 카메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윤태영 선생님을 제가 주인공이라고 꾹 눌렸어요. 근데 사진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무실이 어때요? 어둡죠? 어둡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꾹 누르고 나서 밑에 보면은 꾹 누르고 나서 밑에 보면 무슨 이렇게 해 모양으로 하나 보이세요? 네. 요거를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꾹 누르고 난 다음에 해 모양 오른쪽으로 하면 어때요? 밝아집니다. 노출을 보정한다는 거예요. 밝게 어둡게 한다는 거야. 내가 좀 어둡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해서 좀 밝게 하시고요. 예? 이해되셨죠? 네. 요것도 쓸 줄을 아셔야 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야외에 나가서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특히 얼굴이 어둡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이 얼굴이 어둡게 나와요? 모자 쓴 사람. 그렇죠. 다 동료들은 모자 안 썼는데 한 사람이 모자 쓰고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어둡죠. 그러면은 꾹 눌려가지고 약간만 오른쪽으로 살짝 하면은 이렇게 화사하게 나온다. 얼굴이 밝게 나온다.
지금도 보세요. 여기에 약간만 내가 플러스 하니까 많이 밝죠. 네. 처음대로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어둡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하면 밝아진다. 요런 것도 쓸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요걸 또 언제 쓰느냐 하면은 일출 일몰 찍을 때 우리 태양광 같은 데 보면은 일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찍으면 사진이 내가 보는 색상하고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좀 밝게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해를 딱 찌르고 난 다음에 약간만 요걸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더 붉게 나와. 하늘이 더 붉게 나와요. 더 진하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출도 일몰도 찍으실 때는 약간 마이너스로 해서 찍으시면 좋다. 조금 더 내가 밝게, 환하게, 화사하게, 우아하게 이렇게 찍고 싶으면 약간 플러스로 하시는 게 좋다. 예. 이제 그거는 본인이 약간만 움직여 보시도 색상이 느껴지죠. 예. 그럴 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노출 보정이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상하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요 이제 기능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에 있는 기능. 우리가 지금 카메라 켰을 때 왼쪽에 여기에 설정이죠. 예, 설정이고 요거는 뭐예요? 프레시. 프레시는 다 끄지가 있나요? 예. 예, 프레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끄고 찍으세요. 프레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사진 크기가 얼마로 돼가 있어요? 이 숫자가 9대 16. 3, 4죠? 9대 16도 있나요? 예. 어떤 때 9대 16으로 찍고 어떤 때 3, 4로 찍나요? 이거 술. 사진은 그럼 보통 어떻게 찍으세요, 쌤? 만약에 내가 사진 저를 김상수를 찍는다 하면 어떻게 찍으세요? 대부분이 세로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도 찍고 가로도 찍고 좀 다양하게 찍으시라. 어디 놀러 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야 이거 멋지다 이러면 어떻게 찍어요? 야 빨리빨리 서라 해서 하나 둘 셋 하고는 그냥 가죠.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시절에는 필름값 아까워서 인압이 아까워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디지털이잖아요. 많이 찍으시라고요. 요렇게도 찍어보고 가로도 찍어보고 이쪽에서도 해보고 이쪽에서도 해보고 몇 개를 찍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은 너무 경직되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빨리 서라 해놔놓고 나는 나대로 그냥 계속 찰칵찰칵 찍었어요. 자연스러운 그런 표정을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게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영상이 멋지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다양한 사진이 들어오고요. 그냥 계속 부부간에 해외여행 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계속 둘이서 다 경직되게 찍어 놓으면은 영상 만들어 놓으면 멋이 없어.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좀 다양한 사진을 찍으려면은 본인도 모르게도 막 찍으시라 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은 3대 4도 찍어 보시고 9대 6도 하는데 9대 6을 3대 6을 못 바꾸는 거는 못 바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요? 이거 누르시면 되죠? 예. 눌려서 9대 6도 내가 좀 길게 나왔을 때 사진이 좋을 때가 있고 짧게 찍었을 때 좋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9대 6이 좋다. 3대 4가 좋다. 없어요? 9대 16이라고. 그러니까 9대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3대 4도 있고 9대 16도 있고 1대 1도 있잖아요. 저거를 내가 그때 맞춰서 찍으시라. 맞추는 게 3, 4하고 9, 6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9대 16이 9대 종류하고 조금 더 길게 보일 때.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찍는다. 지금 이게 9대 16대 9예요. 이렇게 찍죠. 자 이걸 내가 3대 4로 해볼게요. 뭐가 틀리나요? 크기가 틀리고 모양. 물론 모양도 틀리고 하죠. 자 보세요. 폭이 넓죠. 그죠? 상하가 넓잖아요. 천장이 지금 보이잖아요. 자 9대 16 하면은 9대 16 하면은 천장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늘을 예를 들어서 풍경을 찍는다. 하늘에 구름이 좀 멋지다. 내가 좀 하늘을 좀 많이 넣고 싶을 때는 3대 4로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6대 9를 하고
또 동영상을 내가 좀 나중에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9:16은 가능하면 동영상 찍을 때 많이 필요로 합니다. 세로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내가 가로 동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로 넓이. 작게 나오잖아요. 작게 나오든가 아니면 이 넓은데 세로 사진을 집어넣으면은 어딘가 잘려버립니다. 사람이 보이길 하면은. 그래서 내가 동영상도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사진을 세로도 가로도 다양하게 찍으시라. 나중에 제주도 가서 찍었던 사진을 동영상에 내가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다 세로만 찍어 놓으면 동영상 만들 때 가면은 후회하세요. 그래서 가로를 좀 많이 찍으시라 하는 거고, 특히 또 이제 선생님이 배우면은 동영상 다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은 짤막한 동영상도 좀 찍어 놓으시고 풍경도 좀 찍으시고 무조건 부부간에 있는 것만 찍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찍으시라. 주위에 뭐 꽃이 있으면 꽃도 좀 찍고, 그 다음에 어디 뭐 간판이 있으면 간판도 하나 찍어 놓고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영상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배경은 많죠. 많이 찍어서 없애는 게 차라리 낫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카메라마다 좀 다양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1, 숫자 1이 보이죠? 예, 3. 1, 3이 있다고요? 예, 1, 3, 10. 1, 3, 10. 자, 일자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쭉 숫자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망원 기능이에요. 망원 기능. 제가 여기서 지금 저 뒤에 일자로 했을 때 저 뒤에 시계가 조그만하게 보이죠? 일자를 누르고 5를 누르면 이렇게 가깝게 보이죠? 예, 준. 10 누르면 더 가깝죠? 예. 20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100배, 10배, 20배, 50배 줌이에요. 요즘 최근 기능은 100배 줌까지 될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하셨어요? 안 하죠? 예, 그냥 1만 눌러놓고 우리는 계속 요것만 찍죠. 예. 그럼 망원은 언제 쓰세요? 어떤 때 우리가 쓰는 게 망원인가요? 멀리 있는 거. 그렇죠. 멀리 있는 건 내가 가깝게 못 가니까 망원 찍잖아요. 만약에 저기 지금 나무에 새가 있어가지고 내 새를 찍고 싶다. 그냥 찍으면 새가 있는 둥 마는 둥. 해가 뜨는 걸 일출 찍으려면 새 첫날 가서 찍으면 멋진데 실제 찍어보면 해가 보일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써서 5배나 이렇게 큼직하게 해를 한번 찍어보시라고요. 그 대신 망원을 찍을 때는 최대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약간만 찍어보면 제가 시계 이래서 자꾸 흔들리죠. 이걸 더 50배 하게 되면은 더 흔들려. 이 시계 맞추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망원이 갈수록 흔들리니까 삼각대를 쓰시든가 그런 기능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아래쪽보다도 요거는 샀다고. 요거는 뭐예요? 이건 다 아시죠? 셀카 찍을 때, 셀카 아닐 때 하는 거.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 사진 하나 찍었을 거야. 본인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셀카예요. 이거는 뭐예요? 금방 찍은 거 보는 거죠. 예,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요거예요. 요 기능. 기능을 저는 보면은 인물 사진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이거를 쭉 왼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더보기 나올 때까지 보내보세요. 더보기까지. 더보기 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나오죠. 상단에 있다는 얘기는 내 밑에 여기에 안 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을 내가 쓰려고 하면은 꾹 눌려서 밑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이렇게 꾹 눌려서 밑으로 쭉 당긴다. 더보기 있잖아요.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아니, 갖다 놔야 알 배우는 거죠. 없다는 얘기는 이미 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위에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데리고 올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음식도 가져왔잖아요.
왔으니까. 지금 주로 보면 싱글 테이크 가져오시고요. 파노라마 가져오시고 다 가져왔다. 파노라마도 가져오시고 야간도 가져오시고 근데 본인이 가져왔다니까요. 인물 사진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하이퍼럼스도 가져오시고 슬로우 모션은 뭐예요? 슬로우 모션? 천천히 옛날에 우리 남녀가 만날 때 어떻게 해요?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거 있죠? 그렇게 찍는 게 슬로우 모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별로 사용을 안 하신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음식은 뭐예요? 음식 찍을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일반 카메라로 그냥 찍었잖아요. 그냥. 그런데 음식이라는 그 기능으로 찍어보면 음식이 색깔이 더 맛깔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맨날 그냥 찍었어. 예, 그냥 찍어도 괜찮아요. 네. 음식으로 찍으면 음식 이렇게 누르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아유 저장을 하고요. 전 저장을 안 해. 다 내려왔으면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장. 아까 저장했잖아. 예, 저장 다 했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좀 전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요. 그럼 요거 안에 음식 내가 찍고자 하는 핵심을 요거 안에 딱 들어가면은 나머지 네모 바깥에는 약간 흐릿하게 나와요. 아까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잖아. 주인공 말고는 어떻게 나와야 주인공이 돋보인다? 흐릿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음식 놓고 사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음식 놓고 사람을 찍으면은 한번 해보죠 뭐. 누구야? 먹겠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나오겠지, 사람이 선명하고 배경이 흐리게 나오는 게 선생님들 여기 보면은 인물 사진이라고 있죠. 예. 그게 바로 방금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진을 놓고 찍으면 뒤에 흐리지 않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지금 다 가져오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기능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래쪽을 다 가져오셨죠? 네. 자, 그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사진이에요. 제일 먼저. 사진, 맞아요? 사진은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동영상도 넘어가고, 음식 한번 터쳐볼까요? 음식. 지금 음식이 없지만은, 자, 나중에 어디 식당에 가시면은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음식을 누르면 저런 네모가 나온다. 그럼 그 네모를 내가 찍고자 하는데 딱 핵심에다가 갖다 놓고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물 사진이라고 있죠? 인물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물 사진. 인물 사진 있어요? 없는 폰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혹시 없는 인물 사진이 없는 폰? 없죠? 지금은 이만큼 우리가 폰이 다 좋은 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물 사진 앞에가 뭐냐면은 라이브 포커스로 되어 있는 폰이 약간 인물 사진 앞 단계예요. 지금 인물 사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경을 흐리게 찍을 때라고 하는데 인물 사진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거 한번 터쳐 봅니다. 인물 사진을 누르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죠? 그걸 터치 하시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블루라고 나오잖아. 블루. 블루가 나오면서 아래쪽에 효과 강도가 어떻게 나와요? 얼마로 돼가 있어요? 예, 7. 7로다가 다 맞추세요. 예, 요걸 끝까지 하시라고요. 인물 사진은 뭐냐면은 원래 이름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브 포커스라고 했죠? 라이브가 뭐예요? 실시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찍고 났어도 내가 찍을 때도 뒤에 배경 흐림을 조절을 또 할 수 있지만은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뒤에 찍고 나서 보니까 뒤에가 너무 흐리다. 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인물 사진이에요. 인물 사진. 이제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인물 사진에도 보면은 기능이 블루가 있고 두 번째 가면은 또 뭐예요?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뭐예요? 우리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이렇게가 찍으면 사진이 더
화사하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처럼 나온다. 세 번째 눌러보세요. 흑백으로 나오죠? 하이키 뭐 맞아요? 요런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블루로 맞추세요. 기본적으로 블루에다가 맞추셨나요? 자, 제가 아니 그거는 톤만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일단 블루에 맞추시면 돼요. 예. 저도 지금 블루 해놨잖아요. 자, 블루로 해서 제가 한번 보세요. 상단에 보면은 항상 인물 사진 찍을 때 아까 우리 선생님 잘 안 되신다고 했잖아요. 뭘 꼭 봐야 되냐면 상단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1 내지 1.5m 유지하세요 나오죠. 그런 것도 나오고 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준비되었습니다. 요렇게 노란 글자로 준비되었어요 했을 때 찍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내가 윤태영 선생님을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꾹 누르라고 했죠. 초점을. 윤태영 선생님을 초점을 꾹 맞추니까 저 뒤에 선생님들 어떻게 나와요? 흐리게 나오잖아요. 뒤에 X라는 흐리게 나오고 윤태영 선생님만 선명하게 나오죠. 블루가 없다고요? 아니, 예, 요거는 좀 더 오래된 분이네. 일단 7로 맞추시고요. 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윤태영 선생님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찍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찍은 사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뒤에가 어때요? 흐리죠?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배경 효과 변경이라고 있죠? 요걸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아까 지금 우리 7단계라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왼쪽으로 하게 되면 뒤에 분이 살아난다고요. 이렇게. 찍은 사진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강도를 7단계로 줘놨잖아요. 내가 6으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4로 할 거냐, 3으로 할 거냐에 따라 갖고 뒤에 보이는 강도를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인물 사진이다. 근데 내가 이 사진이 나는 좋다라고 하면 이대로 그냥 하시는 거고요. 아니야, 난 뒤에 분도 좀 얼굴이 좀 보여야 돼 하면은 한 3이나 2로 이렇게 조절을 하신다. 찍고 나서도 조절합니다. 근데 찍을 때 무조건 7로 찍으라 하는 거는 일단 최대로 찍어 놓으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인물 사진으로 그럼 인물 사진 갖고 사람만 찍나요? 꽃도 그렇게 찍어 보시라고. 내가 만약에 태화강 국가정원에 꽃밭에 가서 꽃만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해요? 찍고자 하는 꽃만 선명하고 뒤에는 어떻게 나와요? 흐리게 나온다는 얘기는 꽃이 선명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 찍을 때 요 인물 사진으로 찍으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요걸 찍으려면은 가능하면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 내지 1.5m를 유지를 하라고 했죠. 저 뒤에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인물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면은 잘 효과가 안 나타나. 그래서 가까이 가야 된다 하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위에 준비되어서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찍으시라 하는 거고. 1하고 2 플러스 곱하기 이렇게 나온 거는 거리. 예, 그렇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은 내가 지금 표준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2는 내가 좀 더 가까이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가까이 갈 거냐 멀리서 찍을 거냐 내가 멀리 가까이 가지 않고도 2로 하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지금 일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찍는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인물 사진을 많이 쓰시면은 아무래도 사진이 좀 더 화사하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게 인물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프랩스라고 보이나요? 하이프랩스. 이거는 하이프랩스는 일정한 장소에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진이 뭐예요? 동영상처럼 보여요. 차가 지나가는 걸 내가 똑같은 간격으로 지금 이 사거리에서 4초 단위로 8초 단위를 찍었어. 나중에 한 1분 찍은 거를 동영상으로 하면 한마디로 압축한 동영상이 되는 거야. 차가 빨리 지나가겠죠? 뉴스 보면 그런 거 우리 한 번씩 보죠?
하이프랩스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꽃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하이프랩스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손을 한번 흔들어야 돼. 한번 흔들어 보실까? 잠깐만요. 자, 제가 찍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드는 거 찍는데 물자 한참 흔들어야 돼 이게. 자, 한 20초를 찍어야 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20초를 찍었는데 자, 스톱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방금 찍은 거를 내가 돌려보면 어떻게 나와요? 어때 나와요? 빨리 나오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약 손자 애기가 노는 거를 막 장난감에 노는 거를 내가 찍어보면 한 30분 동안 보고 찍었어요. 그럼 나중에 실제 이걸 털면 어떻게 나올까요? 막 빠른 동작으로 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게 하이브. 장구 치는 걸 내가 만약 찍으면 어떻게 해요? 둥둥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막 빠르게 치는 거죠. 장구 만약에 가락을 소리를 뭐 한 3분을 내가 들으려면 좀 지겹잖아요. 그런 거를 좀 동영상을 빠른 시간으로 한 10초, 20초 만에 내 영상에다가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거. 우리가 일기예보 보면 구름이 하늘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보이나요? 가끔? 빨리 진행하는 것들 보이죠? 그런 게 일종의 다 하이프랩스 기능이죠. 그러면 저 우리 별빛도 말씀니까 별 밤에 반대? 별. 별. 그렇지 그것도 보면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하이프랩스 기능처럼 되는 거죠. 예. 그거 반대가 슬로우 모션입니다. 슬로우 모션. 예. 자, 그 다음에 파노라마 보이세요? 요거는 진짜 쌤들 많이 쓰세요.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보이세요? 파노라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로로 찍습니다. 가로로 파노라마를 이렇게. 자, 보세요. 오. 자, 제가 지금 파노라마를 주로 어떻게 우리가 찍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나요? 길쭉하게 찍죠.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는 이 렌즈가 가능하면은 아래쪽에 1에다가 맞췄어요. 1에다가. 그러면 효과가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화면에 다 안 나오죠. 실내니까 이게 별로 효과가 안 드러나는데 보세요. 내가 왼쪽에서부터 이까지 찍겠다라고 하면은 시작점에다 셔터를 한번 눌러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마지막 지점에서 셔터를 또 눌러요. 두 번 셔터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내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일쭉하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길게 나오죠? 이런 거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나 바닷가에 가서 한번 찍어 보시면은 일산 바닷가나 이렇게 현대 중공호부터 출렁다리 있는 데까지 한 바퀴 쫙 돌려보시면 멋지게 찍히겠죠. 그렇게 찍어 보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찍으면 단순하게 나오잖아요. 일몰도 찍을 때 멋지게 길게 한번 찍어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또 해보시고요. 동영상 찍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안 보이네요. 아,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고. 지금 쌤이 자, 제가 보세요. 지금 셔터를 한번 딱 눌렸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첫 번째 사진하고 뒤에 겹쳐지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쪽에 지금 왼쪽에 하나 찍힌 게 지금 고정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뭘 맞추냐면 이 수평을 맞춰야 돼. 이렇게 수평을 맞추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내가 요까지는 찍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찍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찍어놓고 두 개를 찍어서 합성을 한다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바닷가 가가지고 내가 높이를 안 맞추죠. 그럼 어떻게 나올 거예요? 수평선이 물결치입니다. 수평선이 쭉 나오다가 쭉 꺼졌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높이를 지금처럼 이렇게 딱 테두리가 나오가 있죠. 이 테두리를 맞춰주시라고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아까 저기 어디 가보면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 가서는 만약 이렇게 찍어버려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높이를 맞춰주시라고 이렇게 일정한 높이로. 그래야 정확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멋진 사진이 나온다. 그래 삼각대가 필요하다. 뭐 삼각대 안 해도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사각 안에만 하면. 예, 사각 안에만 쫙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데 하다 보면 자,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셈을 찍었죠. 만약에 이렇게 셈을 찍었어요. 내가 이렇게 좀 돌아가잖아요. 예. 그럼 셈을 벗어났을 때 셈 빨리 일어나가지고 저 앉아있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분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사진들 우리 젊은이들 SNS 올려놓은 것들 예. 보면은 많이 하죠. 꼭 그 상중이처럼 부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그 돌멩이 위에 앉아 있는 거 이러 보면 요도 한 명 앉아 있고 저도 앉아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찍었지? 합성했지? 합성이 아니고 파노라마 기능에서 찍은 거예요. 그 교수님 뒷걸 싹 절로 가고. 네, 내 뒤로 가고 빨리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오기 전에 딱 자, 그게 파노라마니까 어디 넓은 지역에 우리가 대기. 예? 시간. 이거는 시간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하면 사각형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안에 예, 시작점에 찍고 엔드 지점에 찍는 게 파노라마다. 일단은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능 안다고 해서 바로 사진이 내가 다 잘 되는 거는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싱글 테이크라고 있습니다. 싱글 테이크. 싱글 테이크 보이시나요? 싱글 테이크가 예, 있습니다. 자, 싱글 테이크. 자, 싱글 테이크를 누르면은 오른쪽 상단에 줄 두 개가 보일 거예요. 한번 터치해 보세요. 싱글 테이크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내가 그 기능을 안 가져왔을 수도 있고 내 폰은 싱글 테이크 기능을 안 하는 기계일 수도 있어도 있고 올라가고 있잖아. 못하고 됐네. 아, 쌤이 없다. 그러니까. 찾았어요. 이게 안 걸리게. 아, 쌤은 싱글 기능 그 기능이 없는. 자, 보세요. 싱글 테이크가 내가 그냥 동영상을 15초를 찍습니다. 동영상 15초를 찍으면은 저렇게 6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마디로 세트로 더 붙여준다는 거예요. 출력을, 아웃풋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영상, 하이라이트 동영상 만들어주죠. 부메랑 동영상 만들어주죠. 필터 적용한 거, 콜라주한 거, 클럽샷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로 나가서 싱글 테이크 사진을 동영상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한번 찍어 보세요. 지금 동영상을 제가 꾹 눌렸어요. 자, 15초 저는 찍습니다. 지금 있으면 이걸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10초를 찍을 수도 있고 플러스 5초가 나오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네. 뭐가 내려간다고요? 시작이 예를 들어 10에서 그럼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시간을 한 바퀴 알려주는 거잖아.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시간을. 거기 가 있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15분이 자, 찍힌 영상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우리가 15초 찍었죠? 찍은 영상을 터치해 보시라고요. 영상을 터치해 보시라고. 갤러리 들어가지. 갤러리 들어가셔도 되고 방금 찍은 거 우리가 여기 방금 찍은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터치했어요? 네. 터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싱글 테이크가 6 또는 5 또는 이렇게 나오죠? 네, 숫자가 11. 11이 나와요. 네, 1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동영상 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여준다고요. 동영상 재생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나오죠? 예. 그러면 요걸 터치해 보세요. 아, 싱글. 자, 싱글 테이크 그 숫자를 터치하시면은 보세요. 내가 지금 찍은 거 한 개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몇 개, 보여주고 동영 6개면 6개를 보여주는 거고 11로 나왔으면 11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감기 동영상, 오리지널, 크로샷, 콜라주 이렇게 지가 사진을 나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사진을 콜라주로 만드는 거, 흑백으로 만드는 거, 원본 동영상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나는 한 개를 찍었지만 자기가 알아서 AI가 컴퓨터가 지가 이렇게 나눠서 다양하게 이 물건 할래요, 이거 할래요 해주잖아요. 예. 이건 가장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많이 따버리네. 지금 요는 이게 찍는 거예요. 아, 파노라마? 아니, 요거 지금 뭐 10초가 나오는 빨리 10초가 나오네. 기다려 찍을 아, 좋았어. 넘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뭐 하셨는데 하는 거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맞죠? 요새 렌즈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하나를 15초를 찍었지만은 출력은 저렇게 5가지, 6가지, 7가지 보여주니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싱글 테이크. 여러 개를 내가 알아서 자기가 해주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도 싱글 테이크도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저장은 저장요? 지금 거기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잖아요. 저장돼 있는 걸 그 마음에 드는 거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싱글 테이크 여기서 이제 6개 나왔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뭡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든지. 그러면 내가 여기 갤러리 가면 지금 싱글 테이크 찍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내가 쓰고 싶다. 어디 갔어? 아, 그럼 이게 눌리고 하고. 예. 이 중에서 내가 빨리 감기를 내가 쓰고 싶다 하면 이걸 터치하셔가지고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기 다운로드 있잖아요. 공유도 있고 공유 다운로드 다 있죠. 콜라주 터치하면 나오고. 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사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우리 카메라에도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어떤 설정이 있는지. 카메라에서도 설정은 아까 우리가 어떤 표기라고 그랬죠? 요거죠, 요게. 카메라를 열어서 요게 설정입니다.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터치를 하면은 저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무슨 기능들이 제대로 안 나오죠? 요걸 이제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뒤로 가기 다시 해볼게요. 설정을 열 때는 항상 아래쪽에다가 동영상이나 사진이 돼야 돼요. 지금 싱글 테이크를 해놓고 내가 설정을 여니까 다른 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은 뭐냐면은 항상 사진이다. 사진에 놓고 나는 뭐 보인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사진에 안 갖다 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요렇게 놓고 내가 설정을 누르면은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나는 갑자기 이게 뭐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은 나가가지고 요걸 꼭 어디에 불이 와가 있는지를 어디가 선택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표시된 걸 우리 따라서 다 표시해 놓을까요?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 자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쭉 내려가는데 다른 거는 QR 코드 스캔에 불이 와가 있습니까? 안 와가 있습니까? 이걸 꺼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 QR 코드를 다 일반 카메라로 다 스캔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와이파이 QR을 한다든지 카카오톡에 친구 맺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QR 코드라는 거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 스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꼭 불을 켜놓으셔야 돼요. 이거 끄시면 안 돼요. 뭐 나는
QR을 안 쓰겠다 하시면 끄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워터마크라고 보이시죠? 워터마크에 불이 켜지가 있나요? 끄지가 있나요? 자,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워터마크는 뭐냐면은 내가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에다가 어떤 기종으로 찍었다 이렇게 사진에 글자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게 또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자, 워터마크 보이시죠? 불을 한번 켜보세요. 워터마크에 불을 켜보세요. 워터마크 어디 있지? 뭐가 안 된다고요? 워터마크.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 얘기를 좀 안 듣고 둘이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 아까 제가 사진으로 맞추시라고 했잖아요. 없네. 이치 태그 이게 아니 또 워터마크라고. 예, 없는 폰이 있네요. 이게 없네. 자, 요것도 워터마크가 없는 폰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좀 약간 오래된 폰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자, 추가할까요? 예? 추가할까요? 워터마크? 추가라는 게 뭐예요? 아니 이제 살리고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하세요. 자, 보세요. 불을 켰죠? 불을 켜고 나서 내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찍었죠? 갤러리 가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갤럭시 뭐뭐로 찍었다. 2011년 1월 11일 3시 59분에 찍었다. 사진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 뒤에다가 이라이가 적었잖아.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찍었는 기종 날짜를 여기에 나타내고 싶으신 분은 거기에 불을 켜시고 사진에 나는 저런 날짜 지저분한 게 나는 나오기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불을 끄시라고요. 워터마크 편집도 됩니다. 편집이라는 거는 수정하는 거, 이름을 바꾸고 이름 바꾸는 거. 저는 제 이름을 넣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종은 내 휴대폰 정보에서 바꿀 수는 있어요.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워터마크 불을 켰죠. 요거를 내가 터치를 하면은 여기서 내 이름을 여기서 보세요. 지금 모델명이라고 나오죠. 모델명에 내가 다른 걸로 나는 오늘 경주 박물관에서 찍었다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사진에 찍히는 거는 전부 다 경주 박물관에 나오는 거야.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터치해가지고 지금 저는 뭐 갤럭시 노트 이거 돼 있죠. 그럼 이걸 내가 다 지우고 중국 평생학습관 내가 찍어요. 그럼 내가 사진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중국 평생학습관 나오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진에 내가 오늘 찍은 장소를 다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워터마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껐다 켰다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워터마크가 없는 게 지금 우리는 예, 워터마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마 그 기종이 조금 우리가 기종이 S20 아마 이후부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치 태그로도 위치 태그하고 틀려요. 틀려요. 예, 위치 태그하고 틀려요. 2년밖에 안 되면 2년 되면 이게 최근 1년밖에 안 됐는데. 자,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 워터마크가 없는 거는. 자, 요거 보이세요? 보이는 대로 셀피. 아니야 보이는데 보이세요? 불이 켜지가 있어요? 꺼지가 있어요?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그렇게 대부분이 처음에는 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대로 셀피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셀피가 뭐예요? 셀카는 알아도 셀피는 모르죠. 예, 나를 찍은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셀카.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셀피라는 얘기는 좌우 반전에 그대로 할 수 있다 이건데 불을 켜면은 제가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하세요. 제가 자 불을 켜고 찍어 볼게요. 셀카니까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자, 사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설정에 가서 불을 끄고 찍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갤러리 가서
처음에 거는 뭐예요? 불을 어떻게 했어요? 켜고 찍었죠. 자, 켜고 찍었죠. 얘는 끄고 찍었어요. 뭐가 틀리나요? 얼굴 색상이 얼굴 색깔이 틀린다. 어둡고 밝고 차이. 좌우 대칭이네.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은 50점 드리겠습니다. 뭐 있어요? 자, 뒤에 글자를 보세요. 글자가 어때요? 예. 꺼지죠. 이거는 불을 켜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글자가 바로 나와.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글자 바로 나오는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거꾸로 나온 걸 선택하시겠어요? 셀카는 주로 우리가 언제 찍으세요? 인증사 할 때 많이 찍잖아요. 어디 가서 건물 앞에 가갖고 간판 앞에 가갖고 그죠? 내가 어디 뭐 제주도 뭐 어디 왔다 그러면 뭐 제주도 공항 앞에서 한번 찍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을 켜지가 있으면은 셀카를 찍으면은 뒤에 있는 글자가 다 거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을 꺼야 되겠어요? 켜야 되겠어요? 꺼야 되는 거예요. 브라실 얘기하는 거죠? 네? 브라실 얘기하는 거죠? 아니 브레시가 아니고 요거 보이는 대로 셀피 저장이라는 것을 불을 끄시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내 얼굴만 보지 말고 내 얼굴 뒤에는 셀카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건물 간판에 가서 인증사 하잖아. 젊은이들 나 지금 경주에 와속하면 어디 사진 불 올리잖아. 그러면 그 글자가 다 반대로 나온 것도 모르고 올린다니까. 이해됐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불을 끄는 게 맞다고요. 무조건 끄라. 근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찍어 놓은 거는 다 무슨 불을 켜고 찍었죠? 예. 그것도 내가 그러면은 글자를 바로 나오게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 나온 게 보세요. 이 사진이 어떻게 나왔어요? 거꾸로 나왔죠? 예. 거꾸로 나왔잖아요. 이걸 내가 그대로 올리면은 아이고 저것도 글자 거꾸로 나온 것도 모르고 올렸는데 한단 말이야. 갤러리잖아요. 갤러리에서 우리가 편집을 한다면은 무슨 버튼이냐? 연필이죠. 편집을 하겠다. 어떻게? 요게 좌우 반전이에요. 요게 좌우 반전을 하면은 싹 돌아가요. 내가 저장을 해볼까요? 글자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찍어 놓은 것도 얼마든지 내가 요간어도 묶고 올리죠. 우리 지도사들도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올리다가는 요거도 묶고 막 이렇게 해요. 야 진짜 그 사진 빨리 바꾸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찍으면 얼굴만 보거든. 뒤에 글자는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이거는 저는 꼭 이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몰랐네. 오늘 이제 한 개만 이거 하나만 아셔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개만 해도 오늘 최고예요. 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고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은 지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가로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